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백악공식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sin 2세타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2배가 됩니다. 이 녀석을 백악정리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백악공식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근데 이 녀석은 이제 더 복잡한 덧셈 정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공식, 일반적인 공식을 하기 전에 더 특수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은 알파, 베타에다가 각각 세타를 쏙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유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등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세타가 모든 실수일 때 이거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세타가 6의 파이보다 작은 양수일 때, 세타가 예각일 때 이 식의 기하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예각일 때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밑변에 대해서 A를 대칭시켜가지고 B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은 지금 합동이고요. 끼인 각은 둘 다 세타예요.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OA와 OB의 길이를 1로 두고요.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은 이제 AM의 길이는 얼마냐, BM의 길이는 얼마냐. 이 두 개는 같죠. 두 개는 같고 그 다음에 또 OM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OAB의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OAM의 2배가 되고요. 근데 OAM의 넓이의 2배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거든요. 그래서 OM 곱하기 AM입니다. 자, 그런데 OM의 길이는 얼마예요? OM의 길이가 얼마냐는 거는 OM의 길이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OM의 길이를 세타로 나타낼 수 있나요? 빗변의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끼인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OM의 길이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한편 높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삼각형인데 점 A에서 이 OB의 수뇌발을 떨어뜨려서 그 녀석을 H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는 OB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AH예요. 자, 그런데 우리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요 각의 크기가 이제는 2세타잖아요. 세타 플러스 세타는 2세타죠. 자,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는 근데 얼마예요? 우리는 애초에 OB는 1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AH, 높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 2세타니까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AB의 넓이는 사인 2세타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게 똑같은 도형의 넓이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사인 2세타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백악공식 기하학적 의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세타가 예각일 때를 볼 거예요. 세타의 2배가 예각일 때.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요 2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삼각형 AOH, 직각삼각형 AOH를 만들어서 한 각의 크기 2세타가 되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90도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요 반직선 HO를 쭉 연장해가지고
요 길이가 요 빗변의 길이랑 같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빗변의 길이를 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 거예요. 자, 이제 차근차근 이제 길이를 구해 볼까요? AH 이 높이는 5A에다가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요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높이가 지금 얼마예요? 우리 편의상 5A를 뭘로 잡았어요? 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AH 높이는 사인 2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M의 길이를 볼까요? 이 녀석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가 2세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같은데 그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와요? 2세타가 나와요. 뭐를 두 개 더하면 2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세타씩 나눠 먹는 거죠. 자, 그리고 5에서 수뇌발을 떨어뜨려서 m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랑 같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예요? 합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에 세타씩 나눠 먹고 여기가 1이니까 AM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빗변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근데 5의 길이가 지금 딱 1이었으니까 그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근데 AM이랑 MB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AM의 2배가 되는데 AM이 코사인 세타였죠. 자, 이제 AH의 길이를 다른 방식으로 구할 건데요. AH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지금 빗변의 길이를 알아요. 빗변의 길이 AB를 알고 AB에다 얼마를 곱하면 AH가 나오나요? 여기가 세타씩 나눠 먹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AB 곱하기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빗변의 길이가 2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AH의 길이를 여기 조그만 삼각형에서 구하고 AH의 길이를 이번에는 큰 삼각형에서 구해가지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랑 이거랑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백악 공식들을 이용해서 사인 12분의 파이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이디어는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6분의 파이는 12분의 파이의 2배가 되겠죠?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하나 찾아서 계산해 보세요. 질문을 던져 볼까요? 여기 평면 위에 x, y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얻은 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해봅시다. 질문이 뭐냐면 x'과 y'을 x, y, 세타로 나타내는 거예요. 회전 변환 공식에 의하면 x'은 즉 회전해서 얻은 점의 x좌표는 x'은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y가 되고요. 회전해서 얻은 점의 y좌표 y'은 사인 세타 x 플러스 코사인 세타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을 잊어버려도 이게 의미하는 바는 x, y를 알고 세타를 알면은 회전해서 얻은 점의 좌표 x'과 y'을 x, y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지 그 증명을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회전 변환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상학함수 코사인과 사인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볼 겁니다. 덧셈 정리는 무엇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 값은 알파와 베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식을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 값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쪼개질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백악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ET에서의 코사인 값, ET에서의 사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ET에서의 사인 값은 2배의 사인 t, 코사인 t가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이랑 사인 값을 곱한 다음에 이 2배를 하면은 ET에서의 사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여러분이 채워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함수의 극한으로 가장 고전적인 두 가지에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입니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0분의 0꼴이죠? 이 함수의 극한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것분의 이거의 극한도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을 얻고 뭐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를 얻나요? 네, 사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를 얻고요. 코사인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를 얻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전 변환 공식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도움 정리가 필요한데요. 렘마 1, 렘마 2. 첫 번째 도움 정리는 이거예요. 평면에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 P1과 P2가 주어져 있고요. P1과 P2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x1, y1이고요. 두 번째 녀석은 x2, y2예요. 그랬을 때 선분 P1, P2의 중점을 M이라고 해요.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점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M의 x좌표는 어떻게 주어지죠? P1과 P2를 봤을 때 P1의 x좌표, P2의 x좌표를 평균을 내면 됩니다. M의 x좌표는. 그 다음에 M의 y좌표는 뭐예요? y1과 y2의 평균, 즉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도움 정리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중점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평행사변형을 생각합시다.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해요. 그럼 여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 대각선 두 개가 있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을 거예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즉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도움 정리를 알고 있으면 이제 회전 변환 공식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 평면 위에 지금 x, y라는 점이 있고요. P. 이 녀석을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점의 좌표를 P', X', Y'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X'과 Y'을 X, Y 세타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요 선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을 대각선으로 한 직사각형을 통째로 돌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돌리고 싶은 점이 지금 P거든요. 이 점에서 X축과 Y축의 수뇌발을 떨어뜨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녀석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을 통째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얻을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돌리냐면 원래 직사각형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점이 파란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P만 세타만큼 돌려서 P'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 P1을 세타만큼 회전시켜도 P1'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 P2도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P2'을 얻는 거예요. 다 함께 세트로 묶어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일단 P1'과 P1만 생각해봐요. 이 가게 크기가 지금 세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은 P가 1사분면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해발을 뚝 떨어뜨리면은 P1의 좌표가 x, 0이 될 텐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x는 양수니까 이 길이가 x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P1'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죠? 코사인과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x가 거리고요. 세타가 각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이번에는 P2도 세타만큼 돌려서 뭘 만드냐면은 P2'을 얻거든요. P2의 좌표는 0,y예요. 여기가 지금 x, y였으니까 P2의 좌표는 0,y가 될 거예요. y 좌표는 두 개가 똑같겠죠. 이 녀석을 이제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얻은 점 P2'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요. P2'의 x좌표는 -y sin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P2'의 y좌표는 y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y는 요 P 뭐예요? 점 P의 y좌표였죠. 자, 왜 이런 일이 성립하는지는 이제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P를 회전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두 가지 관찰에서 한 거는 뭐냐면 P를 회전시킨 게 아니라 P를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가지고 수선의 발들을 각각 세타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수선의 발들을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얻은 점의 좌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예요? P'의 좌표거든요. 이 대각선을 돌렸을 때 세타만큼 돌렸을 때 얻어진 이 대각선 요거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각선의 끝점을 가리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P1의 좌표도 알고 있고 P2'의 좌표도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의 좌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직사각형이죠, 지금 이 녀석이.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중점은 어떻게 돼요?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죠? 0,0. P1'의 좌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P2'의 좌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아요.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의 중점과 이거의 중점이 같기 때문에 그 식을 세워보면은 X'과 Y'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걸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회전 변환 공식을 얻을 수 있음을 또 여러분 스스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 변환 공식이 증명되었습니다.